이때 마지막 희망이었던 ICBM 공중요격은 실패로 돌아간다. 데프콘 1, 이젠 전시 상태다. 평화로운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평소처럼 흘러가던 그때 알래스카의 한 레이더 기지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공중에서 포착된 것이다. 아직은 일본 동쪽 태평양 상공, 하지만 그 속도는 초속 6km, 총알보다 빠르다. 더 큰 문제는 누가 이걸 쏜 건지 초기 탐지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백악관 상황실은 혼란에 빠진다. 누가 발사했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요격은 가능한가? 분석팀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발사 지점이 일본 근처라 북한이 유력해 보이지만 해상에서 IC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 기술을 고려하면 러시아나 중국의 가능성도 크다. 잠시 후 미사일 궤적 분석 결과가 도착한다. 미국 본토 도착까지 19분. 순식간에 미국은 전쟁 준비 상태, 즉 데프콘2로 돌입한다. 군 지휘부와 각 정보기관 참모들은 전례 없는 미국 본토 공격에 당황하지만 알래스카 미군 기지에서 ICBM 요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기권 밖 격추에 마지막 희망을 건다. 같은 시각 미 대통령은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가 긴급히 헬리콥터로 대피한다. 주요 군 지휘관 및 국가 위기관리 참모들 역시 지하 벙커로 대피하는 한편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한다. 그들 중 브로디 장군은 강경파로 각 핵무기 보유국 상공에 핵폭탄을 탑재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띄우는 한편 대통령에게 당장 적대국 핵무기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중파인 국가안보 부보좌관 제이크 베링턴은 미사일을 누가 발사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핵공격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죽는 자살 행위라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한다. 한편 미국의 B-2 폭격기 및 핵잠수함 가동을 포착한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국가들 역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며 상황은 일촉즉발로 치닫는다. 이때 마지막 희망이었던 ICBM 공중요격은 실패로 돌아간다. 데프콘 1, 이젠 전시 상태다. 4분 뒤 미사일은 시카고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되는 사상자만 최소 1,000만 명. 군과 정부는 집단 패닉에 빠진다. 헬리콥터 안에 대통령은 보복 전력 장교로부터 핵보복 옵션을 보고받는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마지막 결단을 준비한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찾아오는 리뷰. 깊이가 있고 공감 가는 리뷰. 영화 개봉 당일에 집에서 누구보다 빨리 최신 영화를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거기에 좋아요까지면 최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집에 살지만 언젠가부터 모두들 그 사실마저 잊고 그냥 산다. 영화 속 미 대통령이 부하에게 자주 섞인 말처럼 내뱉는 대사입니다.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로 꽉 찬 집에 사는 듯한 미국인의 불안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가 사실은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역설을 내포하듯 많은 미국인들은 The End, 즉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번영의 끝, 일극체제의 끝, 평화와 안정의 끝 말이죠. 단 이 영화와 현실의 차이점은 영화 속 끝까지는 단 19분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실시간처럼 빠르게 다가오는 종말을 그리며 영화의 초반 40분은 긴장감으로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핵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훅과 함께 다른 캐슬린 비글로의 영화들처럼 철저한 고증을 거쳐 완성된 듯한 현실적인 비주얼, 현장감 있는 핸드헬드 카메라, 그리고 신경을 긁는 현악 사운드는 영화의 텐션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감독은 소수의 주인공 중심으로 사건을 따라가는 대신 같은 사건을 겪는 여러 인물들을 각자의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전개 방식을 택합니다. 짧게 말하자면 미사일이 포착되고 도착하기까지의 19분이 3번 반복되며 여러 사람의 시점이 교차됩니다. 어떻게 보면 리들리 스캇 감독의 라스트 듀얼이 연상되는 전개 방식이죠. 차이점이라면 라스트 듀얼에서는 시점이 바뀔 때마다 의문이 하나씩 풀리면서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진다면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중심 사건은 그대로 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점만 바뀐다는 것입니다.
시점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배경으로 들렸던 대사가 새롭게 다가오는 장점은 있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기에 긴장감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겼다가 풀었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죠. 거기에 결말의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라 결말이 쉽게 예상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의 팬으로서 이 영화에 큰 기대를 가졌지만 이런 이유로 아쉽게도 이 작품이 그녀의 최고작 중 하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콘클라베의 음악을 담당한 폴코 베르텔만의 사운드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저음현악의 반복적인 사운드는 콘클라베와 너무 닮아 있어서 사운드를 재활용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2시간 동안 몰입해서 즐기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다 보고 나면 가슴에 돌덩이 하나를 얹어놓은 듯 묵직한 여운이 남죠. 허트로코나 제로다크 서티에 이어서 캐슬린 비글로우는 이번 작품에도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포를 탐구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 혹은 국가에 대한 공포가 존재합니다. 10명 중 나의 등에 칼을 찌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 10명 모두가 가면을 쓴 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고 우방국의 개념이 약해진 지금 누가 언제 나를 칠지 모른다는 공포는 미국으로서 가장 뼈아픈 현실일 것입니다. 영화는 시작 부분에서 Have a nice day, 즉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를 마치고 나서 그 평범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 덕분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든 아래에 남겨주세요. 바쁘시다면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The walls are just ready to blow.